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님의 세 번째 수업입니다.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추석 지나시면서 성묘 다녀오신 분들 많으시죠? 예. 또 아마 11월쯤에 이제 감 따러 가거나 배 따러 가러 하신 분들도 있으신가요? 맞아요. 예, 그래서 사실 이제 저희는 여행 다니시고 건강하게 다니시는 거 참 좋은데 그 여행 다녀오신 다음에 연락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이제 슬금슬금 오실 때가 돼가지고 저희는 이제 막 걱정이 이제 하나씩 조금씩 생기고 있거든요. 사실 야외 활동 하시고 나서 가을철에 이제 한 일주에서 3주 정도 지나가게 된 다음에 증상이 발현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내가 야외 활동하고 나서 이게 열이 나는가 보다 생각을 안 하고 아니 감기겠거니 또 가을에 또 환절기니까 감기도 많이 걸리시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가을철 야외 활동 이후에 감염되는 가을철 열성 질환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걸리는지, 예방은 어떻게 할 건지, 또한 치료는 어떻게 할 건지 오늘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놀러 갔다가 이렇게 3주 뒤에 걸리면 진짜 잘 모를 것 같은데 네. 열성 질환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열성 질환 이제 4가지가 있는데 차근차근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쯔쯔가무시 병입니다. 이름 많이 들어봤죠. 예. 이름이 좀 이렇게 일본어에서 온 단어고요. 일본어로 털진드기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가을철에 이제 활동을 하러 가시다가 나도 모르게 털진드기에 물려서 걸리는데 그리고 나서 한 일주일에서 한 2주 정도 지나가게 되면 몸에 검은색 딱지가 잡히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전신에 울긋불긋 반점이 나고 아주 고열이 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 털진드기의 유충에 이제 걸리는 상황인데 이게 언제 주로 발생하냐면 9월에서 11월 사이에 발생을 하고 근데 그 중간에 우리나라는 이제 추석 연휴가 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급증하네요. 예, 그래서 9월에서 11월 사이에 엄청나게 올라갔다가 또 이제 완전히 추워져서 한 12월 넘어가기 시작하면 환자가 이제 안 오기 시작하는 이런 상황들이 딱 됩니다. 진짜 가을에만 오는 병이네요. 예, 쯔쯔가무시는 정말 딱 가을. 뭐 봄에 일부 조금 오는 경우 있지만 거의 99%는 가을에 오는 상황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저희가 이제 야외 활동하고 나서 이제 한 일주에서 또 길게는 한 3주 정도 지난 다음에 이제 뭐 열도 나고 뭐 가피가 잡혀서 검게 잡히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열이 나면서 오기는 하시는데 이제 그 고향에 계신 분들은 그런 환자가 많이 발생하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잘 알아요. 그래서 그냥 오시면 쯔쯔가무시 걸렸네요 이렇게 치료를 해주시는데 도시에 계신 분들은 의사 선생님들이 이런 환자를 많이 못 보니까 그러니까 열나서 오시면 감기겠거니해서 약 쓰고 뭐 또 다른 것 때문에 쓰고 뭐 이러시다 보니까 진단이 늦어지는 분들이 좀 많아가지고 그래서 좀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럼 요거는 크기가 어느 정도 돼요? 만약에? 크기는 한 50원짜리에서 한 500원짜리 동전 크기 정도가 되고요. 50원에서 500. 그래도 그러면은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하네요. 예,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요게 보이면 쯔쯔가무시로 그냥 바로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저 검은 딱지 같은 딱지가 게. 잡히면. 근데 이게 주로 이제 진드기들이 좀 이제 약간 어두운 데에서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관절 중간 또는 이제 사타구니 주변, 항문 주변 이런 데 발견돼서요. 저희가 환자분들 오시면 이제 의심되는 환자분 오시면 아예 저희가 이제 여자분들 같은 경우 여자 선생님한테 들어가서 싹 벗고 나서 여기저기 다 보시라고 이제 저희가 그래야겠구나. 근데 이게 도시 사람들은 진짜 그냥 방치할 수도 있겠어. 맞아요. 그냥 감기라고 생각해서 방치하고 이러면 이게 나중에는 어떻게 좀 바뀌는 거예요? 예, 대부분은 사실 이제 항생제를 조기에 쓰면 일주일 정도 먹는 약만 먹어도 대부분 좋아지는데요. 이걸 방치해서 한 3주, 4주 이렇게 지나게 되면 중증으로 진행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폐렴이 심해져서 중환자실 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한 3, 4주 지났는데 갑자기 저혈압이 돼가지고 이상하다 그러고 병원에 왔는데 비장이 터져가지고 출혈이 돼가지고 잘못하면 정말 좀 한두 시간만 늦었어도 사망하실 뻔한 그런 일을 겪으신 분들도 실제로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초기에 의심하시고 빨리 와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면 이제 일주일 정도만 약을 먹으면 대부분 좋아지기 때문에 어쨌든 놓치지 마시고 빨리 병원에 와서 진단 받으시라는 거 꼭 강조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도 이제 진드기 물려서 걸리는 병 하나 더 말씀드릴 건데 이건 사실 가을에만 발생하는 병은 아닙니다. 봄부터 가을까지 계속 발생을 하는데 이게 진드기에 물리는 거고 이름이 조금 어렵습니다.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그래서 의사들도 이거 발음이 어려우니까 그냥 영어로 SFTS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좀 뉴스에서 봤어요. 뉴스에서 많이 해요. 예, 근데 이제 생소하실 텐데 이 단어 얘기하면 아실 거예요. 살인 진드기.
예. 그래요. 이게 맞아. 살인 진드기는 최근에도 뉴스가 나왔어요. 맞아요. 예. 네. 올해도 좀 사망자가 사망이 발생했다고 아마 나왔는데 예. 보통 이제 한 5월, 6월에 이제 봄철에 이제 논일 반일 많이 하시는 상황에서 특히 고령층 70대 어르신들이 많이 걸리셔서 오시게 되는데요. 이 진드기의 특징은 진드기는 눈에 보이는데 아까 털진드기는 눈에 잘 안 보여요. 근데 이 진드기 눈에 보이기는 하는데 진드기 물린 데에 특별하게 뭐가 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제 물린 것 같은 상황인데 한 1, 2주 지나기 시작하면 막 고열이 나기 시작을 하고 또 가장 중요한 게 너무 피곤해하세요. 열나시고 막 정말 걸어 다니신 분이 걸어 다니지 못할 정도로 너무 피곤하게 생겨서 오고 특히나 고령층 70대 넘으신 분들이 조기에 진단 못 받고 늦게 오시게 되면 사망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 지금 SFTS의 사망률이 20% 정도로 얘기를 하니까 상당히 이제 높은 사망률을 발견이 되고요. 또 가끔은 또 진드기를 이렇게 몸에 붙이고 나타나시는 분들이 가끔 병원에요? 예. 아 진짜로 그러면은 실제로 이렇게 막 어디 놀러 갔다가 진드기 붙으면 그 어떻게? 만약에 붙었어요. 근데 보통은 이게 뭐가 벌레다 이러면 와 이렇게 한다거나 남자들은 손으로 이렇게 친다거나 예. 보통 이러잖아요. 이렇게 되도록 그렇게 안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이 가근소 참진드기가 처음에 사람을 물을 때는 눈에 보일까 말까 점처럼 보여서 잘 모르세요. 근데 이게 피를 빨아먹기 시작하면 천천히 꺼가지고요. 엄지손가락만하게 커지는. 크기가 커져요. 예, 크기가 여기 제가 사진처럼. 피 먹고 저렇게 커진 커진 거예요? 거예요. 예. 오, 진짜 나쁜 그래서 저렇게 피 먹고 커지면 그제서야 이제 확인하시고 오는데 깜짝 놀라셔가지고 받고 막 그냥 막 떼려고 그러시는데 잘못해서 꽉 눌러서 떼거나 그냥 막 잡아떼면 우리 그 피 빨아먹는 빨대 같은 촉수 같은 게 있는데 그거가 남아있으면 더 가려운 게 오래 갈 수 있어서 꼭 핀셋 같은 거를 이렇게 잡고 딱 빼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려우시면 의료기관에 오시면 의사 선생님들이 조심해서 잘 뽑아드리니까 이제 그렇게 달고 가는 게 오히려 차라리 낫겠네요. 예,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야외에서 핀셋이 없으니까 어떡해요. 오, 젓가락으로 뗄 수는 없잖아요. 이거.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진드기를 이거병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을 안 걸리려면은 진드기한테 안 물려야 되는 건데.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아주 아쉬운 거는 쯔쯔가무시도 그렇고 이 중증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이 백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 물리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백신이 없구나. 예, 그래서 안 물리게 할 때 가장 중요한 거 야외 활동할 때 피부 노출 안 되게. 예, 그래서 보통 양말도 바지 위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 목도리나 또는 스카프도 좀 두르시고 다니라 그러고요. 특히 이제 낭만적이라 그래서 풀밭에 이렇게 누워서 같이 이렇게 팔베개하고 이러실 때 그냥 눕지 마시고 반드시 돗자리 깔고 하시거나 아니면 꼭 이게 이제 방석 같은 곳에 들고 다니는 거 해서 꼭 깔고 앉으시라고 하지 말씀드리고요. 말래 철규 씨. 그런 거 하지 말래. 낭만 있다고. 아주 차 트렁크에 항상 돗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아, 예, 돗자리 가지고 다니셔야. 그럼 다닐 때 벌레가 예. 많으면 막 기피제 같은 것도 막 쓰잖아요. 아, 그러면 좀 낫긴 한가요? 아, 예, 아주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요. 모기 기피제라고 하는 게 모기만 기피하는 게 아니라 진드기도 기피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저희가 WHO에서 공인된 거는 한 3가지 성분이 있는데 국내에는 피카리딘이나 이카리딘 성분이나 DEET 성분의 모기 기피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야외 활동하실 때 잘 뿌려주시면 되는데요. 근데 이것도 우리 선크림도 2~3시간마다 이제 사라지면 다시 바르라고 하는 것처럼 이것도 2~3시간 지나면 땀 때문에 희석이 되니까 2~3시간에 한 번씩 꼭 노출 부위를 꼭 바를 게 뿌려주시면 많네요. 됩니다. 선크림 바르고서는 이거 기피제 바르고 그러고 나가야 되겠네요. 다 두르고. 예, 그렇게 해주셔서. 네. 특히 이제 가을엔 좀 시원하고 좀 춥기도 하고 이러니까 좀 피부 노출을 좀 덜 할 수 있는데 여름철 같은 경우는 막 반바지 입고 다니시면 SFTS 중증혈소판 감소 증후군은 좀 잘 걸릴 수 있어서 특히 더울 때에는 또 준비 조심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쯔쯔가무시증이랑 중증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이렇게 외웠어. 2개. 예. 예. 예, 많이 외웠어요 이제. 예. 2개는 이제 알려주셨고 나머지 진드기 2개는 때문에. 어떤 거예요? 네, 나머지 2개는 이제 벌레에 물려서 걸린다기보다는 쥐라든지 그러니까 특히 들쥐나 이런 배설물을 통해서 이제 나오는 거에 노출이 돼서 걸리는 건데요. 아마 유행성 출혈열이라고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신증후군, 콩팥에 주로 이제 문제를 일으킨다 그래서 신증후군 출혈열이라고 이름이 좀 바뀌기는 했는데 이게 6.25 때부터 있었는데 갑자기 6.25 군인들이 전쟁 나가서 뭐 포복하고 이런 다음에 열이 펄펄 나고 죽기도 하고 막 이래가지고 이게 무슨 병이야 하다가 1970년대에 우리나라의 의학자인 이호환 교수님께서 처음으로 이 바이러스를 발견했고요. 처음 바이러스 발견한 지명이 한탄강이어서 한탄 바이러스라고 얘기를 하고 들어봤어요. 예. 예. 그래서 이 한탄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게 이제
들쥐들이 가지고 있는데 들쥐가 감염되면 얘는 죽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얘네들이 소변을 보게 되면 소변에 바이러스가 섞여서 나오게 되고 이제 가을철에 이제 말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다 말라버리면서 마를 때 같이 바이러스가 이렇게 날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람이 좀 불거나 이러면 야외 활동할 때 이게 코로 흡입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호흡기 쪽으로 전파가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묻는 게 아니라 호흡기로 들어오는 거예요? 예, 예. 어머, 숨 쉴 때 충격적이다. 감염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풀밭 같은데 또 쥐들이 많이 다니는 풀밭 같은 데서 이제 일을 하실 때 마스크나 이런 거 착용 안 하시고 일하시다 보면 흡입이 돼서 이제 발생을 하게 되고요. 초기에는 열밖에 안 납니다. 그냥 열이 한 펄펄 나고 그냥 눈이 좀 충혈되거나 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이것도 또 감기인 줄 알고 늦게 오시다가 갑자기 콩팥 기능이 나빠져서 소변이 안 나온 다음에 오시거나 또는 갑자기 혈압이 떨어져서 저혈압, 쇼크가 와가지고 이제 내원하는 경우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야외 활동하고 나서 갑자기 열이 고열이 난다 그러면 한 번은 이 신증후군 출혈을 의심을 꼭 해주시면 좋겠고요. 사실 저도 슬픈 기억이 있는데 제가 되게 존경하던 선배, 내과 군의관 선배가 군의관 할 때 너무 활동을 열심히 하시다가 이 병에 걸려 사망까지 하셨었습니다. 예. 그러셨구나. 그래서 이 사망률이 이제 예전에는 한 10% 이상, 20%까지 됐는데 지금은 그래도 우리나라 의학 기술이 발달되고 중환자 치료를 잘하고 투석도 열심히 잘 돌리다 보니까 5% 미만으로 떨어지긴 했지만 5%도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조심해야 되고요. 근데 이거는 바이러스 질환이다 보니까 치료제가 없습니다. 어머. 예. 그러기 때문에 아예 안 걸리게. 그 다음에 또 치료제가 이제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건 어떻든 회복이 될 때까지 버티면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호흡곤란이 오면 뭐 인공호흡기를 단다든지 그다음에 소변이 안 나오면 투석을 돌리고 이렇게 해서 버텨서 한 2주, 3주 잘 버티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병원의 의사들이 이제 이런 환자 한 명 들어오면 중환자실에서 우리 전공의들이 며칠씩 밤새면서 환자를 보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논밭이나 들판 갈 때는 네. 마스크 같은 거를 착용하는 게 그래도 좀 낫겠네요. 예, 특히나 이제 주변에 쥐들이 이렇게 좀씩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는 지역에서 일을 하실 때는 마스크 착용. 특히나 이제 헛간이라든지 이런 데 쥐가 거기에 나달 같은 곡물이 떨어져 있으니까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쥐가 왔다 갔다 거리는 거 하는데 청소하거나 이러면서 날리면서 감염되는 게 많으시기 때문에 환기 꼭 시키시고 마스크 착용하시고 논일이나 밭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다행인 거는 그래도 유행성 출혈, 신증후군 출혈은 백신이 있습니다. 근데 좀 백신이 좀 접종이 까다로워 4번이나 접종을 해야 되긴 하지만 4번이요? 있어서 그래서 이제 지금 군인들 같은 경우에 그런 유행 지역에 있는 군인들한테 예방 접종 해주고 있고 그 유행 지역에서 일하시는 이제 그러니까 농업하시는 분들한테는 예방 접종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예방 무료로 접종 진행이 되는 거죠, 그분들은? 거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이제 네네. 무료로 진행이 됩니다. 예. 네. 자, 신증후군 출혈열 이야기를 해봤고 네, 예. 또 가을철에 열이 발생하는 또 어떤 감염병이 네, 있을까요? 이번에는 이제 렙토스피라증이라고 있는데요. 이름이 또 이름이 또 어렵다. 렙토스피라증. 네. 그러니까 얘는 이제 어떻게 발생하냐면, 그러니까 그 신증후군 출혈은 소변이 마르면서 이제 나오니까 건조할 때 많이 걸리는데 얘는 요새 가을 장마라 그래서 비가 많이 오잖아요. 예. 근데 비가 와서 막 물에 차가지고 막 논일반일 할 때도 있고 또는 가끔 수해 입으셔가지고 막 물속에서 일하시는 경우 있는데 그렇게 일하실 때 상처통에서 이 세균입니다. 세균이 들어와서 감염이 됩니다. 그래서 가을에 비가 많이 왔다? 농촌에서 이제 그 비 때문에 뭐 눈뚝이나 이런 거 이제 손질하러 가셨다가 감염이 되시면 한 1, 2주 지나면서 심각하게 아주 심각한 발열이 나기 시작하고 심각하면 뭐 간 기능이 떨어지거나 뭐 신장 기능이 떨어지거나 심지어는 폐렴이나 폐부종이 와서 중환자실까지 가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래서 가을철에 이 병도 좀 조심을 해야 되고요. 이거는 세균성 질환이기 때문에 항생제를 쓰면 치료를 할 수 있고 특히나 조기에 오셔서 항생제 치료를 해야 이제 이런 중증으로 진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가을철에 특히 비 온 다음에 일을 한 다음에 열이 펄펄 난다 그러면 바로 병원에 오셔서 치료를 받아주셔야 됩니다. 이것도 진짜 예방이 중요하겠네요. 농촌 지역 분들은 특히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도 아직까지는 이제 예방종이 없거든요. 그래서 논일이나 밭일하러 가실 때 또는 비가 왔을 때 물 넘쳐서 수해나 이런 거 지원 가셨을 때 반드시 장화 착용. 해주셔야 되고 특히나 발에 상처가 있는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그러니까 좋은 일 하러 가시려고 하더라도 발에 상처 있고 이러면 상처통에 들어오니까 상처가 있는 분들은 되도록이면 논일이나 밭일 또는 수해 지원 같은 거는 안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농촌 지역에 있으면 날이 건조해도 걸리고
날이 습해도 걸리고 예. 날이 너무 좋아서 나들이 갔다가 또 찌찌가무시 조심해야 되고. 그러니까 진짜 아유 조심해야 될 게 많네요, 맞아요. 진짜. 근데 오늘 이런 이야기 들으면서 아 이런 거 조심하랬어 한 번 더 경각심을 갖는 것만으로도 네. 많은 예방이 될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또 궁금한 게요. 요즘에 막 이제 추워지면서 막 독감 유행하고 이제 네. 다시 또 뭐 코로나19 네. 유행한다 그러고 맞아요. 하는데 이게 뭐 몸살 감기도 막 오고 이게 열성 네, 질환이잖아요. 맞습니다. 열성 질환하고 이런 뭐 독감, 코로나19 이런 감기 이렇게 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시원하게 알려주실 수 없을까요? 예, 열성 질환이다 보니까 네 가지 다 열 나죠. 독감도 열 펄펄 나는데 맞아요. 독감은 지난주에 유행주의보까지 내려서 지금 그쵸? 유행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적어도 한 달 이내에 야외 활동을 했냐 안 했냐가 가장 중요한 감별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바쁘다 보면 이제 야외 활동했느냐 안 물어볼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꼭 가실 때 이제 연락서 병원 가실 때 의사 선생님께 제가 뭐 2, 3주 전에 어디 지역에서 뭐 성묘 갔다든지 아니면 뭐 감 따러 갔다든지 아니면 고향에 가서 좀 농촌 일들 좀 도왔습니다. 얘기를 반드시 해주셔야지 이런 병들 고민해서 이제 검사도 하고 또 치료도 들어갈 수 있어서 야외 활동력 꼭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저 요즘에 열심히 뛰고 있거든요. 이게 예. 러닝하는 것도 야외 활동일까요? 예, 야외 활동을 치고요. 서울에서도 작은 소 참진드기는 발견이 되고는 있는데 서울 안에서 발병된 분이 많지는 않기는 하지만 서울 안에서 특히나 한강변에서도 그 진드기는 발견된 적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야외 활동 운동하시더라도 그냥 그 중앙에서만 풀밭 트랙에서만. 근처까지 가지 마시고 예, 도로의 중앙에 있으면 또 그 진드기 농도가 낮대요. 그래서 예. 그렇군요. 예. 저 정말 이제 도심에서도 운동할 때 조심을 해야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지금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요즘 독감주의보가 또 말씀을 네. 하셨잖아요. 네. 독감 주의보 이게 이미 시작이 됐는데 네. 예방 접종 지금 맞아도 괜찮을까요? 예, 독감 유행주의보 내렸지만 지금이라도 빨리 예방 접종을 하셔야 되고요. 독감도 종류가 3종류나 있어서 하나 만약에 걸렸더라도 나머지 2개 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걸린 분들도 예방 접종 꼭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방 접종 꼭 서둘러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강의 이제 저희 마무리하면서 질문이 여러 가지 들어왔고요. 네, 교수님에 대해서 또 궁금한 점들이 많더라고요. 네, 한번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네. 저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이네요.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강아지와 야외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열성 질환이 반려동물을 통해서 사람에게 전염이 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이에요. 이제 반려동물은 감염이 될 수는 있습니다. 특히 SFTS나 이런 중증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은 이제 발병이 될 수도 있고요. 가끔 강아지 몸에 달라붙어 가지고 집에 들어와서 집에 있는 분한테 진드기를 옮기는 경우도 흔하지는 않지만 있을 수는 있어서 가능성 예, 있긴 있다. 예, 있긴 있습니다. 흔하지는 않습니다. 흔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이제 강아지라든지 이제 고양이 혹시 야외 활동하다가 들어오면 진드기 있는 거 좀 잘 떼주셔야 되거든요. 사실 요 진드기 외에도 강아지나 고양이한테 진드기가 들어가면 위험한 병들 상당히 많기 때문에 강아지 반려동물이 집에 돌아오고 나면 꼭 진드기 없는지 잘 떼주셔가지고 해야 동물의 건강도 지킬 수 있지만 본인의 건강도 지킬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정말 이재곽 교수님 오늘 가을철에 정말 야외 활동하면서 꼭 챙겨야 될 것들 잘 알려주셨습니다. 4대 열성 질환에 대해서 알려주셨고요. 또 독감주의보 있으니까 독감 예방 접종도 지금 시기에 해도 된다는 거 네. 이렇게까지 알려주셨습니다. 네, 오늘 수업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